네, 성공 투자의 첫 코너는 끝장 전략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만나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차장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에서 LNF 가장 뜨거운 주식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에 가장 큰 수혜를 본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코너에 나오셔가지고 LNF 말씀하셨죠? 네. 자,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은 밸류 단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성장성에 되게 갈급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섹터는 반도체들이 부족하죠. 또 반도체 섹터는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즉 판매량이나 침투율이나 배터리 채택률이나 다 증가하고 있는, 즉 소위 말해서 시장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큐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섹터를 팔면 대안이 없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격이지만 더 올라갈 만한 대안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LNF 시가총액 6.5조고 에코프로 BM이 한 10.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0에서 70% 정도의 차이를 항상 벌여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LNF 봤을 때는 한 7조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 수주를 땡겼어요. 향후 3년치 성장을 한다는 그림이죠. 근데 정말로 큰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가 PSR이라고 하는데 매출액 기준에서 10배 정도까지도 주가 상승을 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PSR로 보게 되면 LNF는 한 10조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14조 정도까지도 가능한 구간이어서, 물론 그 구간은 정말로 과열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계속 봐야 되지 않겠냐, 좀 더 룸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급등하고 있는데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 사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400명대 역대 최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신 접종률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은 좀 다소 제한적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코로나 확산세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도 이제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추석 전에 맞았고 다음 일정이 한 달 뒤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정도에 맞을 것 같은데 최대한 늦췄는데 저도 맞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베트남도 그렇지만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한 70%라는 수치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격리를 하다 보면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월 말이면 한 70%, 11월 말이면 계략적으로 70% 정도의 2차가 되고요. 2차를 맞았을 때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경제활동 못하는데 그것만 면하게 되더라도 아이가 걸려도 부모는 2차를 받았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또 각국이 위드 코로나를 누가 먼저 선언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명이 넘어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 정도 됐을 때 정부에서 과감하게 좀 변화된 정책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지 않을까, 그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보이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한 미국 보시게 되면 일평균 17만 명 정도 걸리던 확진자가 14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2,400명에서 1,8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샷이라 그래서 추가적인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이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구용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이 나오면 충분히 연말 안에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있더라도 시장을 누를 만한 요소는 아니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중장기적으로는 리오픈 관련주, 여행주라든지 레저나 관련 소비주들이 좋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순환매가 돌긴 할 텐데 진단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만 백신 관련주들 또 경구용 코로나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그동안 쭉 강조하셨던 2차 전지 관련주, 말 그대로 이 세 개 업종이 계속 돌아가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일반 투자가들 이거 오르나 하고 사면 단기 고점, 또 팔면 오르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LNF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사시거나 오늘 아침에 사지 않으셨으면 네. 기회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워낙 변동도 크고 종목도 추석 전에 10개 중에 2-3개 종목이 이랬었으면 지금은 한두 개로 압축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장 보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비동조화됐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섹터는 미국은 신고가거든요. 한국은 빠지고 전일도 미국에서 보면 금융이나 시크릿컬 섹터가 좋았는데 한국은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환율 관련해서도 원달러가 강해졌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요. 매수를 해도 어제는 삼성전자, 오늘은 뭐 2차 전지 일부 섹터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체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네. 굉장히 어렵고 언제 해야 될지 또 조금 전에는 대북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글쎄요.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만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네. 투자를 하기에는 변동도 크고요. 실적도 사실 내일 발표하는 게 아니죠. 10월 말 혹은 11월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감하게 트레이딩을 해서 올라가는 것들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섹터들이 되겠죠. 2차 전지나 일부 뭐 특수화학인데 특수화학주들도 종목들이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확률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실적주를 아주 천천히 나눠서 빠졌을 때만 분할하는 정도의 전략을 하셔야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아웃퍼폼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사실은 오늘 같은 날 그 대북 관련주들이 어떤 뉴스 때문에 올랐잖아요.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런 걸 따라 붙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향후에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후자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거나 이 두 가지일 텐데 그래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컨셉에서 좀 가지고 오신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을 뭐 2차 전지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TSI 같은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거를 너무 단기적인 접근하기에는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오늘 얘기했는데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편으로 말씀드리고요. 리오픈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한세실업이라는 회사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OEM 업체로 해서 의류를 미국의 주요 이제 갭이라든지 폴로 같은 회사들에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9월 15일 날 사실은 베트남의 총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70% 넘어가면 우리는 위드 코로나 선언해서 점진적으로 풀어주겠다. 근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9월 15일 날 2주간 더 연장하자는 결정을 네. 내렸어요. 그러면 9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9월 15일 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백신은 선진국에서 이제 잉여분이 나오면 최근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잔여 예약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오픈에 대해서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한 9월 말 정도까지 모아보자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3분기가 성수기인데 결국은 한 2주를 빼고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락다운이 돼서 수출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성수기 효과가 4분기로 갈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요 자체가 준 건 아니고 시장이 또 다시 리오픈을 하고 보복적인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또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이 끝난 상황이어서 거의 따른 수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4분기 이후 실적이 아주 기대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온 시점까지 좀 분할해서 저렴하게 좀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죠. 한세실업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